자, 오늘부터 일단은 좀 기초교육 시작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 기본적으로 이제 좀 마디선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항상 제가 첫 교육 내용 자체에서 담아두는 내용 자체가 이 마디값이에요, 마디값.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단발적인 내용 자체를 담아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내가 범위 자체를 일봉상 관점 해석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려지는 타겟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에서 가장 최근 빅데이터 기준으로 의미 있었던 자리값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마디값은 어떻게 해석을 보면 되냐면요. 이런 거죠. 어떠한 지금 주가 움직임 자체가 한도 끝도 없이 상승을 하던가 혹은 한도 끝도 없이 하락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가끔씩 연출을 해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위에 고점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들 자체가 어느 순간 어떤 특정 가격대를 맞고 나서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결과값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지금의 결과값을 그렇게 해석도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정말 하락이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자리인데 어느 특정 자리에서는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추세를 들어올리는 자리. 그럼 이런 자리 값들은 우리는 마디값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기본적 분석, 각각의 종목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 실적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부분 자체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가장 편해요. 확률. 제가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은요. 뭔가 이 대응 해석 이 지금 기술적 분석만 안다라고 하면 시장을 다 정복하고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충분히 횟수 도전이나 내용 자체 혹은 많은 대응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바라봤었을 때 여기서 표현되는 어떤 특정 자리값 해석 혹은 목표가 해석 이런 부분들 확률이 굉장히 좀 그래도 역으로 갈 확률보다는 확실하게 높다. 그래서 내가 관점 해석이나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디값, 이평선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확률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다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다? 일단 이 마디값은 이런 거예요, 개념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이 자리를 맞고 나서 어떤 특정 수치를 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000, 15,000, 2만 이런 자리값들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미래 미래에도 얘가 다시금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대를 쉽게 넘기면서 그냥 가볍게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값이다 해석으로 넘기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앞에서 저항이니까 무조건 저항은 아니지만 저항이라든지 여기서 비빈다라든지 이러한 특정 걸리는 해석 자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이 구간만 오면 사실상 저항에 대한 관점에서 혹은 비빌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자리값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정 매매 포인트 해석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마디값 해석을 가져갔었을 때 보통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이런 마디값들은 피크점을 많이 봐요. 피크점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피크. 어떤 특정 이제 강하게 낙폭을 보여주는 움직임들을 많이 봤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자리값들을 마디값이다라는 표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라봤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주식 같은 것들을 좀 바라보고 길게 횡보를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횡보라고도 하고요. 매집 구간이다라는 표현도 가져가죠. 주식 기준으로는. 여기서는 세력들이 많이 담아두고 계속적으로 평단가를 맞춰주는 작업.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중심, 라인대, 부근대 자체가 사실상 이 구간대 내용 해석에서는 평균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에 대한 평균값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값이고 세력이 그만큼 담아뒀기 때문에 이 이하로 내려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못 받아주고 주가를 방어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져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상승하는, 그래서 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긴 횡보는 주식 기준으로는 사실상 마디값 역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지만, 그래서 매물대 플러스 이러한 긴 횡보 자리값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마디선에 대한 내용 자체도 같이 담아두잖아요. 근데 선물로 넘어와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매집을 하면서 결국에는 상승할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긴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3달 혹은 한 달 단위로 만기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롤오버 관점과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포지션, 그리고 그 변동성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많은 내용을 사실상 하나의 세력이 담아두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석 봤었던 이러한 긴 횡보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 매집 구간에 대한 해석 자체는 선물 쪽에서는 조금 배제해서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설명드렸었던 간단한 내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피크, 결국에는 뾰족한 지점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마디값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뾰족한 지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거, 아래로 뾰족하게 지금 잡아뒀었던 것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마디값들은 다 의미가 존재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뭐 여기 자리값 꺾였었던 것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각각의 이렇게 피크가 나와주면서 넘어갔었던 자리값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각각의 내용별로 마디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를 친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많은 수의 지금 일단 마디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의 마디값이 데이터상 지금 본다라고 하면 20년도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빅데이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봉상 차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는 일단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어렵다.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기존 계셨던 회원분들은 사실상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됐었던 내용이라 쉬우실 거고요. 새로 들으신 분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천천히 가져가겠습니다. 기초. 자,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된다라는 관점 해석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일단 좀 바라보면, 이렇게 마디값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최근 데이터에서 만들어졌었던 마디값 피크를 보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자가 지금 어떤가요? 이전에 올해 24년도 4월 19일 날 눌러줬었던 저점 자리값을 지금 깨고 넘어왔죠. 여기가 351, 373이니까 여기 자리값을 지금 깨고 일단은 반등 자리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1 자리값을 밟아줬을 때는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떨어진다에 대한 개념 해석보다는 적어도 여기서 비비던가 반등을 한번 좀 줄 수는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아보면서 대응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마디값에 대한 내용 해석에서 각각의 대략적으로 이제 좀 겹치는 자리값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어떤 자리값은 이렇게 세모 자리로 만들었는데 어떤 특정 내용과 맞닥뜨려지는 마디값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한 번 정도 만들어졌었던 피크, 이런 지금 신고가에서 만들어졌었던 이런 애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값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앞에서 여러 번의 지지나 저항을 가져갔었던 마디값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죠. 세모 모양으로 같은 라인대 해석으로 이렇게 3번 정도 잡아줬었던 내용 자체는 미래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 자체가 3번, 4번 이상 이렇게 지지나 저항을 보여줬었던 마디값을 우리는 대마디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 번에서 2번 정도 만들어지는 내용 자체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마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구별을 이거 내용 자체로 강력하게 둘 필요는 없지만 서도 우리가 그래도 심리상에 조금 더 강력한 지지나 저항에 대한 마디값 해석을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자, 이렇게 소마디, 대마디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 그려지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강력한 구별이나 내용 자체는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마디값을 바라봤었을 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릴 만한 내용, 추세선, 이평선, 그리고 뭐 넥라인이라든지 이런 구간대에서 리테스트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마디라는 거는 우리가 지지나 저항에 대한 내용 자체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리값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 구간대를 지지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또다시 터치를 했을 때 재차 여기 구간대에서 지지 여부를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는 강력한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앞으로의 같은 해석을 좀 볼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사실상 항상 지지만 보여주는 건 아니고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깨져버렸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탈이 나와줬죠. 이탈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얘는 마디값에 대한 지지 여부, 내용 해석은 깨졌다죠. 이제는 더 이상 깨지면서 이탈을 보여주면서 지지 여부가 깨져주는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다음에서 얘는 그냥 없애고 더 이상 의미를 안 두고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내용 해석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지는 아니지만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마디값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다시금 이 자리값을 터치를 했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나 다시 지지받으러 갈래. 너 이탈했잖아. 안 돼. 내려가. 나 여기 지지 구간이었어. 안 돼. 내려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방향성을 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지가 아니고요. 이제는 저항에 대한 내용 자체 마디값도 같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를 2번 보여줬고 저항을 2번 보여줬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 구간대에서 이탈을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디값은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앞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자리값에서 지지 여부를 받쳐줬는데 그 관점이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강력한 지지 역할이 오히려 하락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생각이나 관점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실제 대응을 하면서 가져갔었을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는 게, 살짝 이탈하고 여기 이탈했었던 이 초반 구간대 내용 해석에서 바로 이탈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쭉 매도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드려요. 오히려 여기서 조금 이탈했다라고 해서 휩소나 내용 자체로 담아두는 결과를 훨씬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확실하게 제가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탈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이러한 리테스트 자리값을 만들어줬었을 때 보통 저는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추세선을 뒤집어 놓고 판단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값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리테스트 자리값, 자리 확인이거든요. 리테스트, 우리가 리테스트라는 표현 자체는 자리 확인이라고 하는데 앞에서의 지지가 깨지면서 이제는 저항 관점으로 돌리는 이러한 자리 확인 자리값. 이럴 때 보통 추세나 내용 자체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값 포지션에서는 대응에 대한 관점 해석을 조금 더 강하게, 횟수 도전을 좀 더 많게, 이런 식으로 내 손절 범위를 이전의 내용 자체보다도 조금 더 가볍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틱봉 차트를 보면서 스캘핑 대응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의 교육 내용은 전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추세나 내용 자체를 끌고 가시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매매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매매 자리값 관점들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등급을 나눠서 가져가셔야 돼요. 저 역시도 거의 9나 10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한 자리값 내용 해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변동성 혹은 정말 휩소나 뭐 이러한 장난질에 당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도 이러한 자리값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구간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상 내가 손절을 2번이든 3번이든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수익을 냈었을 때 굉장히 큰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 2번, 3번 수준이 아니고 한 번 수익 냈을 때는 10번, 20번 이상의 손절 가격 자체를 벌 수 있을 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서 손익비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따져봤었을 때 들어가 볼 만한 자리, 이런 자리값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한번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 이렇게 일단 좀 표현 드리면서 일단 좀 가져갈 수 있고요. 사실상 이제 좀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 궁극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피보나치 대응 자체를 제가 좀 많이 강조 드릴 거예요. 요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다음 주 기준 해석으로 일단은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현재 자리값 뭐 사실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최바닥 기준으로 드디어 382 자리값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하고 나서 지금 무려 200% 이상까지 반등을 보여주는데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죠. 1번 매매 관점에서 그동안 계속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피보를 그렸을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렸을 때 이 382에 대한 내용 자체 사실상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최근 몇 주 동안 교육을 가져왔었을 때 피보 위주로만 가져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안 담아두진 않았어요. 드디어 오늘자 터치를 보여주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변동성 반등을 보여준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이렇게 해석을 가져갔었을 때 뭐 한 450 뭐 이런 자리값이 뭐 480 이런 자리값이 지금 주요 마디값이다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대에서는 뭐 조금 더 이탈이나 내용 자체는 깨질 수는 있어도 반등에 대한 해석을 담아둘 수 있는 좋은 자리값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마디값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리값은 피보나치에 대한 382 자리값에 대한 마디값도 존재를 하는 거고 이전에 저점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전저점에 대한 내용 자체 여기도 피크를 그리면서 강력한 미증시의 사상 최고치를 그릴 수 있는 도움닫기를 가져갔었던 주요 마디값이었어요. 굉장히 주요 마디값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자리값을 터치를 하고 살짝 이탈을 하고 나서의 반등 자리값은 매수에 대한 해석 자체도 충분히 담아 볼 만한, 가져 볼 만한 자리값 해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디값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설명드리는 내용 자체 가져간다라고 하면 기준봉이에요. 자, 오늘자는 기준봉이 또 만들어졌고요. 최근 하락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준봉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설명드리면 항상 첫 시간에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자, 장대 양봉이든 음봉이든 크게, 정말 크다라는 표현은 상대값이에요. 과거에 내가 20개랑 비교를 하든 30개랑 비교를 하든 100개 데이터 캔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중에 사이즈가 정말 월등히 크다라고 하면 얘는 정말 장대 양봉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거죠.
장대봉이죠. 장대 양봉, 음봉까지 표현을 해서 장대봉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줬다. 빅데이터 구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장대 양음봉은 그대로 잡아먹히게 양봉 그렸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즈 양봉 그렸는데 바로 다음날 다음 캔들 기준으로 다 잡아먹어라. 이게 정상적인 해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봉이 나와줬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오늘 뭐 사이드카 발동하고 뭐 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이슈가 크게 잡히면서까지 매도세가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는 내일 그럼 12%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들? 오늘 12% 빠졌으니까 코스피 코스닥 12%까지 빠져봤으니까 내일은 당연히 이거 다 잡아먹는 12% 바로 들어올릴 거야. 다음 캔들에선 무조건 들어올릴 거야. 내일이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해석이냐는 거죠. 아니죠. 오늘의 여파가 며칠이 됐던 뭐 몇 달이 됐던 사실상 이 매도세에 대한 여파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괜히 그냥 장난질 치려고 내일 다 올리고 계속 상승장 만들려고 그렇게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높냐? 그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낮다라는 거죠. 굉장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낮은 확률이죠.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큰 하락이 나오면 큰 상승이 나오면 그 자리값 기준으로 사실상 지속적인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한 해석을 계속 잡아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자체 장대 양음봉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저는 기준봉이다라는 표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실전 매매에서 분봉상 내용 자체에서도 많이 설명드릴 텐데 자 기준봉 자 기준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가져갔었을 때 장대봉이지만 제가 좀 아까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상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바라봤었을 때 사실상 가장 큰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담아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건 당연히 거래량입니다. 이거 역시도 상대값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밴드. 자, 볼린저 밴드는 다음 교육 때 설명드릴 거고요. 밴드 상단 하단 터치를 가져가는 결과값. 터치가 아니고 사실상 찢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드릴 거예요. 돌파. 밴드를 사실상 이탈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없는데 이탈하면서 찢으면서 가져갈 만큼 강력한 힘을 보유를 했다. 그래서 상단 하단 돌파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전고, 전저, 앞에서 만들어졌었던 전고 자리값, 전저 자리값, 어떤 특정 마디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자리값을 돌파하는 결과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 내용 자체를 기준봉으로 가져가고 요거는 분봉도 괜찮고요. 일봉상 관점으로 큰 그림으로 강력한 마디값에 대한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기준봉 해석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21,000원 자리값을 가지 못하고 지금 하락을 보여줬었던 이 장대 음봉도 최근 음봉 사이즈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부터의 매매 관점은 사실상 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결과값은 대략적으로 이렇겠죠. 자, 이 지금 장대 음봉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다음에도 매도는 보여줄지만 항상 뭐 음봉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단 한 번도 안 쉬고 음봉만 나와준 건 아니잖아요. 반등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 파동을 그리면서 어쨌든 하락으로 빠지는 건데 각각의 그래도 절대적인 기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해석을 어떻게 보냐면 기준봉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음봉이 나와줬으니까 음봉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장대 음봉이 나와줬죠. 그대로 잡아먹으면 이평선이든 뭐 RSI든 스토캐스틱이든 나머지 보조지표들이 다 후행성 결과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다 잡아먹지 않고 얘에 대한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래에서 캔들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큰 그림 관점 해석으로 바라봤었을 때 중심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양봉음봉 만들어지는 건 변동성. 그래도 깨지 않는 수준이다라는 거는
하락에 대한 매도세에 대한 지속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타이밍 구간 때는 지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해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캔들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런 관점이에요. 자, 장대 음봉. 실질적으로 제가 이때 당시에 진행을 했었을 때, 대응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을 때 가장 크게 관점을 세우면서 바라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결국에는 660 마디값 대략적으로 여기 구간대 기준으로 장대 음봉의 중심 정도가 돼요. 꼬리를 빼고 몸통에 대한 중심을 저는 보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시가와 종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중심값이 나와줘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리값을 표현을 해봐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한 중심값을 기준으로 봐서 다시 얘가 하락을 보여준 뒤에 이 구간대 663 뭐 여기서 만들어진 자리값을 기준으로 여기서 저항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매도 우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7월 15일 캔들 기준으로 790, 800대까지 깨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기준봉에 대한 관점 해석은 바라볼 수가 없겠죠. 깨진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마디값은 오늘자 설명드렸었던 매도를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마디값이기 때문에 지금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관점 해석은 큰 관점 해석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단기 1분봉, 5분봉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의 매매 타이밍이나 타점을 계속적으로 관점 해석과 나의 방향성, 단기적인 해석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21선을 기준 삼아서 매매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잖아요. 21선을 기준 삼아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사실상 매수다 매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 관점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사실상 찔러주긴 했어도 종가 기준으로는 다 언더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러한 낙폭 해석을 볼 수가 있고요. 큰 음봉이 나와줄 때마다 기준봉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볼 만한 내용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7월 11일 캔들 같은 경우는 중심을 기점으로 사실상 계속적으로 좀 건드려주긴 했어도 계속 종가 마감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하락.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88 중심을 만들어놨는데 터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큰 음봉 만들어지면 절반까지는 무조건 소화할 거야. 무조건 이 해석으로 접근을 하면 매매 자체가 사실 288, 2288 부근대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뒤에 하락이나 내용 자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놓치는 거는 보내주실 분들은 편안하게 관점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지고 기준봉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안착하면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손절가로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점 이탈 시마다 사실상 매도에 대한 내용에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내용들 자체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도 중심에 대한 기준 자리가 사실상 살짝 시작은 보여줬다지만 낙폭을 계속적으로 가져왔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밴드를 확실히 또 찢어주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반등이 크게 나와주면 얘는 기준봉에 대한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자 지금 얘가 5% 넘는 하락을 보여줬었잖아요. 거의 뭐 6% 가까이 지금 하락을 보여줬다가 지금 일단 반등 튀어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종가 대비 너무 큰 반등 뭐 18,000대까지 다 올라와 버린다라고 하면 얘는 기준봉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다시금 저점을 이탈한다던가 사실상 17,400 수준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얘도 새로운 기준봉 자격이 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미래 우리가 내일 혹은 이번 주 한 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준점이 강력한 마디값 해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관점에 대한 내용 자체, 내가 손절을 볼 수 있는 거, 혹은 내가 관점을 매도로 봤지만 이 이상 이탈해 버렸다라고 하면 중립 혹은 상승 관점으로 바꿀 수도 있는 내용 해석이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저 역시도 정말 매매에서 많이 쓰는 관점, 기술적 분석에서도 정말 많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면서 실전 대응에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나 내용에서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매수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금 바로 다음날 잡아먹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새롭게 큰 하락폭 뒤에 신규 매집 타이밍으로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싼 가격에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리값 타이밍 내용 해석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교육 시간이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로는 첫 교육 시간이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추세선 내용 자체에서 오늘과 겹치는 내용과 접목시켜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교육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여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